이런 사람들 집안을 보면 다 비슷해. 돈만 밝히고 체면 같은 건 신경 안 쓰고. 준호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일어서서 걸레를 바닥에 놓고 마스크를 벗으며 천천히 뒤돌아봤습니다. 돈만 밝히는 집안이라고 했나? 영희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순간 얼굴이 굳었고 서윤도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왜 여기 계세요? 자네,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제대로 들었어. 준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런 차림으로 계신 겁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중소기업 태평종합상사의 3층 사무실에서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벽면 시계가 오전 9시를 가리키는 가운데 회계팀 책상에 앉은 서윤은 어제 밤늦게까지 정리한 장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3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피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서윤아, 커피 한잔 할래? 옆자리 동료 미경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고마워, 미경아. 나는 괜찮아.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사실 속이 좀 울렁거려서 커피를 마실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요즘 들어 자주 그런 증상이 있었지만 워낙 바쁜 일상에 치여 크게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윤의 휴대폰에 남편 준호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늦을 것 같다. 법무법인 회식이 있어서. 짧고 건조한 문장이었죠. 서윤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유명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습니다. 외적으로는 성공한 남편이었지만 집안일이나 아내의 감정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죠. 특히 서윤의 친정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돈에만 관심 있는 집안 같다는 말을 종종 했거든요. 서윤의 어머니 영희가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열심히 살아온 것을 마치 천하다는 듯이 말하는 준호의 태도에 서윤은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후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서윤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잘 지냈어요? 응, 우리 딸. 오늘 하루 어땠니? 영희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냥 그래요. 어머니는 가게 일 많이 힘드시죠? 뭘 이 정도야 뭐. 그런데 넌 요즘 목소리가 좀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니? 서윤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예리한 관찰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괜히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요즘 회사 일이 좀 바빠서요. 그래, 몸 관리 잘해야 해. 아무리 바빠도 끼니는 거르지 말고.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렇게까지 외롭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걸까요?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해주시지만 은근히 서윤의 친정을 깔보는 듯한 말들을 자주 하셨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간단히 해결한 후 서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아서 채널만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서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응. 회식이 일찍 끝났어. 준호는 넥타이를 풀며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저녁은 먹었지? 네, 당신도 드셨죠? 회식에서 먹었어. 그리고는 바로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윤은 다시 혼자가 되었죠.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서윤은 점점 마음속 깊은 곳에 무언가가 쌓여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영희는 딸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전화 통화에서 느껴진 서윤의 지친 목소리가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반찬 가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영희는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괜찮을까? 혼자 중얼거리며 영희는 서윤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습들을 떠올렸습니다. 언제나 착하고 순종적이었던 딸이었지만 그만큼 자신의 어려움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었죠.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반찬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오는 가운데 영희의 마음은 온통 딸 생각뿐이었습니다. 점심때쯤 되어서 가게가 한가해지자 영희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서윤이가 다니는 회사에 한번 가봐야겠어. 영희는 앞치마를 벗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딸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정말로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냥 찾아가서는 딸이 당황할 것 같았습니다. 회사 동료들 앞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면 서윤이 부담스러워할 테니까요. 영희는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청소부로 가면 되겠구나. 영희는 무릎을 쳤습니다. 청소부 복장을 하고 가면 자연스럽게 회사 안을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물론 조금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딸에 대한 걱정이 더 컸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는 오래된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가게 청소할 때 입던 것이었죠. 거울 앞에서 작업복을 입어보니 영락없는 청소부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마스크까지 쓰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오전 영희는 일부러 가게 휴무 팻말을 붙이고 서윤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까지 가는 동안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들킬까봐 걱정도 되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건물에 도착한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서윤의 지친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영희는 용기를 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3층 청소 나온 사람인데요. 영희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네. 올라가세요. 다행히 직원은 별다른 의심 없이 영희를 보내주었습니다. 3층에 올라가니 태평 종합상사 간판이 보였습니다. 영희는 심호흡을 하고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사무 공간에 여러 책상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직원들이 각자 업무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청소 나왔습니다. 영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돌려 영희를 바라봤지만 대부분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안도하며 청소 도구를 들고 사무실 한쪽부터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한쪽 구석진 책상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딸 서윤이었습니다. 영희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지만 들킬까봐 참았습니다. 서윤은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열심히 타이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얼굴빛이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야위어 보였고 가끔씩 이마를 짚으며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우리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영희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바로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대신 최대한 자연스럽게 서윤 책상 근처를 청소하며 딸의 상태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서윤도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영희는 딸의 책상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업무 서류들이 높이 쌓여 있었고 야근한 흔적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이렇게 일이 많다니 영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왜 그렇게 지쳐 보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오후 시간이 흘러가면서 영희는 계속해서 사무실 곳곳을 청소하며 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윤은 점심을 제대로 먹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 계속 일만 하고 있었거든요. 가끔씩 고개를 숙이고 이마를 만지는 모습을 보니 두통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렇게 무리하면 몸이 상할 텐데 영희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청소부로 위장한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죠.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것밖에는 말입니다. 오후 5시가 넘어서자 직원들이 하나둘씩 퇴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영희도 슬슬 청소를 마무리하고 나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었고 퇴근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정장을 입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워 보이는 사람이었죠. 영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했지만 청소부 역할을 계속해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닥을 닦으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서윤아, 아직도 일하니? 그 남성이 서윤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들더니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와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요. 여보.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남성이 바로 사위 준호였던 것입니다. 영희는 급하게 고개를 숙이고 청소에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혹시 들킬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거든요. 일찍 끝나서 데리러 왔어. 같이 저녁 먹자. 준호가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좋아요. 잠깐만 정리하고 갈게요. 서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남편이 먼저 시간을 내준 것 같아서 기뻤던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오늘은 딸이 야근하지 않고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사무실을 둘러보더니 영희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기 청소하는 분이 계시네요. 영희는 더욱 고개를 숙이고 청소에만 집중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까지 눌렀었지만 혹시 모를 일이었거든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인 것 같아요.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준호의 다음 말이 영희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청소업체들도 참 이상하네요. 나이 많은 분들까지 일하게 하고 준호는 영희를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젊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이 든 분이 이런 고생을 하다니요. 처음에는 걱정하는 말인 줄 알았던 영희였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어조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사실이잖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준호는 말끝을 흐렸지만 영희는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영희의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딸을 위해 참아야 할 때였거든요. 정리 다 됐어요. 서윤이 가방을 들며 일어났습니다. 그래, 가자. 준호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사무실을 나가려고 할 때 준호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영희를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청소하시는 분 수고하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 어린 감사보다는 형식적인 인사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만 살짝 숙여 인사했습니다. 말을 하면 목소리로 들킬 수도 있었거든요. 참 안 됐네요. 준호가 서윤과 함께 나가면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일하는 사람들 집안은 어떨까? 아마 돈에 쪼들려서 저런 일까지 하는 거겠지. 영희의 손에 들린 걸레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준호의 말이 마치 자신의 가정을 두고 하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평소에 서윤의 친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서윤은 남편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딸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가족이라면 정말 부담스럽겠어. 돈만 밝히고 체면 같은 건 신경 안 쓰고. 준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희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준호가 자신들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입니다. 두 사람이 완전히 사라진 후 영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딸의 지친 모습, 그리고 사위의 차가운 말투까지. 영희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딸이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내가 너무 조용히 지내왔나? 영희는 자문해 봤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영희는 준호의 말들을 되새겼습니다. 돈만 밝히는 집안이라고 했죠. 체면 없이 아무 일이나 한다고도 했고요. 영희는 그 말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건물을 나서면서 영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많이 끼어 있었지만 그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윤은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거든요. 준호가 회사까지 데리러 와준 것도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제 사무실에서 준호가 청소하시는 분에 대해 했던 말들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물론 나쁜 의도로 한 말은 아니겠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서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별거 아니야. 그냥 법무법인에서 좀 복잡한 일이 생겨서. 준호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서윤은 따뜻한 차를 준비해서 남편 곁에 앉았습니다. 힘든 일이면 얘기해도 돼요. 제가 도움이 될 수는 없겠지만 들어드릴 수는 있으니까. 준호는 잠시 서윤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클라이언트 중에 좀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거절하기도 애매하고. 어떤 요구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시키려고 해. 돈은 많이 준다고 하지만 내 명성에 흠집이 날까봐 걱정이야. 준호는 이마를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는 항상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돈 때문에 원칙을 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준호의 다음 말이 서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생각해야 해. 우리도 살아야 하고 장래를 위해서 돈을 모아야 하잖아. 준호는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당신 친정 상황을 보면 우리가 더 단단해져야 할 것 같아. 제 친정이요? 서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반찬 가게 하시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나중에 연세가 더 드시면 우리가 뒷바라지해야 할 수도 있잖아. 준호는 마치 당연한 일처럼 말했습니다. 서윤은 뭔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건강하시고 가게도 잘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은 그렇지.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야? 준호의 어조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 친정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잖아. 그런 상황에서 우리까지 여유롭지 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서윤의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정말 열심히 사시고 저한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분이에요. 나도 어머니가 나쁜 분이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잖아. 준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 회사에서 본 청소하는 아주머니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힘든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서윤은 남편의 말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제 청소하셨던 분에 대해 그렇게 차가운 말을 했던 준호가 지금은 마음이 아프다고 하다니요. 그런 분들도 다 사정이 있으실 거예요. 힘든 일이라고 해서 무시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서윤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무시한다는 게 아니야. 다만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거지. 그런 상황이라니요? 돈에 쪼들려서 체면도 없이 아무 일이나 하게 되는 상황 말이야. 준호의 말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솔직히 당신 친정을 보면 그런 게 걱정돼. 돈만 밝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돈만 밝히신다니요.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준호도 자신의 말이 지나쳤다는 걸 느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윤은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남편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부엌 싱크대 앞에서 서윤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왜 남편 앞에서 어머니를 제대로 변호하지 못했을까요? 왜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걸까요? 준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서윤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조금씩 부서져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어머니에 대한 준호의 생각이 이렇게 좋지 않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알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서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오신 어머니를 돈만 밝힌다고 말하다니요. 서윤은 무의식적으로 아랫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요즘 몸의 변화가 느껴지긴 했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임신일까 싶어서 검사를 받아보고 싶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남편에게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다시 한번 딸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지난번 청소부로 위장했을 때 본 것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특히 사위 준호의 말과 태도가 신경 쓰였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오후 시간에 맞춰 태평 종합상사에 도착한 영희는
지난번과 같은 청소부 복장으로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얼굴색이 지난번보다 더 안 좋아 보였습니다. 우리 딸이 왜 저렇게 힘들어 보이지? 영희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가끔씩 서윤이 화장실로 향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라 보였거든요. 오후 5시가 넘어가자 직원들이 하나둘씩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딸이 또 야근을 하는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지난번과 비슷한 시간이었죠. 영희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청소에 집중했습니다. 서윤아, 오늘도 데리러 왔어. 준호가 서윤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데리러 와준 것에 감동받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시선이 다시 영희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분 지난번에도 봤는데요. 영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들킨 걸까요? 아, 네. 요즘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영희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참 안 된 일이네요. 저런 나이에 저런 일을 해야 하다니. 영희는 몸을 더욱 웅크렸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져서 몇몇 남아있던 직원들도 이쪽을 바라봤거든요. 여보, 목소리 좀 낮춰요. 서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왜? 사실이잖아. 준호는 오히려 더 크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딱해. 아마 집안이 어려워서 이런 일까지 하는 거겠지. 영희의 손에 든 걸레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준호의 말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거든요. 돈에 쪼들리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준호는 마치 영희가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듯 계속 말했습니다. 체면도 뭣도 없이 아무 일이나 하게 되지. 서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현실을 말하는 건데? 준호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런 사람들 집안을 보면 다 비슷해. 돈만 밝히고 체면 같은 건 신경 안 쓰고.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일어서서 걸레를 바닥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스크를 벗으며 뒤돌아봤습니다. 돈만 밝히는 집안이라고? 영희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윤도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왜 여기 계세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자네가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똑똑히 들었네. 준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런 차림으로 계신 거예요? 내가 이런 차림으로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영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중요한 건 자네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왔느냐는 거야. 서윤은 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해요. 여기는 아니다. 영희가 딸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 준호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자네가 말한 돈만 밝히는 집안이 바로 우리 집안을 두고 한 말인가? 영희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준호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면 무슨 뜻인가?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내가 이런 차림으로 여기 있는 걸 보고 체면도 뭣도 없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까?
서윤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아, 아파요. 서윤아. 영희가 깜짝 놀라며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준호도 당황하며 서윤을 붙잡았습니다. 서윤아, 괜찮아? 하지만 서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말입니다. 119 불러. 어서.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사무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달려와서 도움을 주었고 누군가는 이미 119에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영희는 딸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윤아, 정신 차려. 엄마가 여기 있어.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을 불렀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어쩔 줄 모르며 서윤의 이름만 계속 부르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당당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었죠.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영희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영희는 딸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윤아, 정신 차려. 엄마가 여기 있어.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을 불렀습니다. 준호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서윤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아, 괜찮아? 눈 떠봐. 응급실에 도착한 후 의료진들이 서윤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영희와 준호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두 사람은 나란히 의자에 앉았지만 서로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야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는 어머니고 이쪽은 남편입니다.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안정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요. 의사의 말에 두 사람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기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혹시 임신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영희와 준호는 동시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임신이요? 영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임신 초기입니다. 대략 6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태아에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지만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합니다. 준호는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거든요. 영희 역시 놀랐지만 곧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면회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지금 의식을 되찾았으니까 잠깐 들어가 보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있지 마시고 환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병실로 들어가니 서윤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오자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서윤의 목소리는 작고 약했습니다. 미안하긴 뭘 미안해, 우리 딸. 영희는 서윤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다고 했지? 이제 좀 어때? 네, 많이 좋아졌어요. 서윤이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혼자 알고 있었어? 왜 말 안 했어? 확실하지 않아서요. 그리고 요즘 당신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서 괜히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요. 서윤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희는 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임신이라는 기쁜 소식도 남편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할 정도로 눈치를 보며 살았다는 뜻이었거든요.
서윤아, 이제 정말 몸 조심해야 해. 영희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네, 어머니.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복잡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임신했다는 기쁨과 동시에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오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서윤이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왜 회사에 그런 차림으로 계셨어요?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걱정되어서였어. 전화 통화에서 목소리가 너무 지쳐 보여서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 영희는 딸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그런 고생까지 하시면서 고생이 뭐야? 내 딸을 위해서인데. 영희는 서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장모에 대해 가졌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가 한 말들 정말 죄송합니다. 영희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자네도 지금 많이 놀랐겠지. 일단 우리 딸부터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네. 네, 맞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영희는 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윤아, 내일 또 올게. 그때까지 푹 쉬어. 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병원 로비에서 영희와 준호는 잠시 마주 서 있었습니다. 둘 다 할 말이 많았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어머님,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영희는 준호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우리 제대로 된 대화를 한번 나눠야겠다. 네.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내일 서윤이 좀 안정되면 시간 내줘. 할 말이 있어. 영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희는 마지막으로 병원을 돌아보고 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며칠 후 서윤이 태어난 후 영희는 준호를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서윤은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당분간 회사도 쉬기로 했거든요.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자네. 영희가 차분한 목소리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명을 들으려고 부른 게 아니야. 영희는 찻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자네가 평소에 우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거든. 준호는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거든요. 자네는 내가 청소부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체면 없다고 했지. 돈만 밝히는 집안이라고도 했고, 영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내 말이 끝나지 않았어. 영희가 손을 들어 준호의 말을 막았습니다. 사실 나는 자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 서윤이가 결혼할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나? 영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게.
준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는데 모두 부동산 관련 문서들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준호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전 재산이다. 영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반찬가게 건물, 그리고 고향에 있는 땅까지 모두 서윤이 명의로 바꿔놨네.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가치가 상당했습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왜 이런 걸 보여주시는 겁니까? 준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자네가 우리를 돈만 밝히는 집안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정작 돈을 밝히는 건 누구인지 보여주고 싶어서야. 영희의 목소리에 서린 차가움을 준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어머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몰랐다고? 영희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네는 내가 반찬 가게 하는 걸 보고 가난하다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럼 뭔가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도 일하는 걸 보고 딱하다고 했지? 체면도 없이 아무 일이나 한다고 했고,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지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거든요. 자네, 나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네. 영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서 딸을 키우면서도 한 번도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았어. 반찬 가게가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나?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준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면 대체 무슨 뜻이었나? 영희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변호사라서 대단한 줄 아나? 나도 내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네. 준호는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니네. 영희는 봉투를 가방에 다시 넣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해봐. 남편한테서 친정 욕을 들어야 하는 딸의 마음을. 그 말에 준호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가 왜 그렇게 위축되어 있었는지, 왜 임신 소식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영희는 잠시 준호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자네, 용서는 마음으로 하는 거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하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이한테는 이 얘기하지 말게. 영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금 몸조리가 중요하니까. 대신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줘. 준호도 일어서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 주셔서. 용서받고 싶으면 우리 딸 잘 보살펴야 돼. 영희는 가방을 들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말게. 영희가 찻집을 나간 후 준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로부터 8달이 흘렀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서윤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영희는 분만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손자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동안 쌓였던 모든 걱정과 근심이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드님이세요.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나왔을 때 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 준호는 병실에 누워있는 서윤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지난 몇 달 동안 준호는 많은 변화를 보였습니다. 먼저 서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장모 영희에 대한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체면이나 겉모습에만 신경 쓰지 않았고 사람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어머니, 손자 한번 안아보세요. 서윤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손자를 안았습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을 품에 안으니 세상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기구나. 우리 손자야. 어머님, 준호가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윤이 임신하는 동안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영희는 손자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자네가 더 많이 변했잖아. 정말로 준호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서윤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고 병원 검진도 빠짐없이 함께 다녔습니다. 무엇보다 영희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준호는 다시 한번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온 서윤 가족은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서윤과 아기를 돌보는데 전념했습니다. 법무법인에서는 처음에 의아해했지만 준호의 확고한 의지를 보고 결국 승인해 주었거든요. 여보, 기저귀 갈아야 할 것 같아요. 서윤이 말하자 준호는 능숙하게 아기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아빠가 잘해주지? 준호는 아기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영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미역국과 여러 반찬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준호가 먼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영희가 들고 온 음식들을 받아들었죠. 자네가 해줘도 되는데 내 딸 좋은 거 주고 싶어서. 영희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음식이 훨씬 맛있어요. 준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영희는 손자를 안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손자, 할머니 왔다. 보고 싶었지? 어머니, 앉으세요. 차 끓여드릴게요. 준호가 부엌으로 향하자 서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많이 변했어요. 서윤이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를 가져온 준호는 영희 앞에 정중히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자네, 과거 일은 이제 됐네. 영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야.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함께 둘러앉아 영희가 만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분위기가 따뜻하고 화목했습니다. 어머님, 이 나물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정성을 들여서 만들 뿐이지. 영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성? 준호는 그 말을 되뇌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정성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았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설거지를 하고 영희는 서윤과 함께 아기를 돌봤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지내온 가족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서윤이 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소리야? 너희가 스스로 깨달은 거지. 영희는 딸의 손을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아기가 작은 손을 뻗으며 웃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그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죠. 우리 아들이 웃네요. 준호가 기뻐하며 달려왔습니다. 정말 사랑스럽구나. 할머니 얼굴을 보고 웃는 거 봐. 영희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자 영희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나서서 영희의 외투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일 또 뵐게요.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자네도 고생 많았어. 푹 쉬게. 영희는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준호와 서유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새 아기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집안에는 따뜻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너와 어머님 덕분에 이제서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 준호는 서윤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새로운 가족의 행복한 내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나요? 당신의 마음에 남는 이야기. 내일 아침에도 다시 찾아옵니다. 아침극장.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